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메아리쳤다. 그놈이 반역을 꾸미고 있어? 당장 잡아.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순간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서 가족의 그림자 속에 갇힌 죄인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 때 예상치 못한 문이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제동님,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미국 억양의 SAL 팀원이었다. 아버지의 고발로 나는 반역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나를 구원자로 불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내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시작될 복수의 불꽃.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내 피부에 파고들었다. 경찰서의 신문실은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고 공기 중에 스며든 습기와 담배 냄새가 숨을 막혔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 빛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김태준, 대한민국 국회의원, 내 아버지. 그는 나를 반역죄로 신고했다. 증거. 그가 조작한 이메일과 통화 기록. 나는 그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국가정보원 요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중국 측과 연락한 기록, 군사 기밀 유출 시도. 당신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죠. 왜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니, 이 상황에서?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뇌의 결과였다. 아버지는 항상 그래왔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의 변명은 항상 그랬다. 내 삶은 평범한 척 위장된 지옥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항상 나를 짓눌렀다. 그는 정치계의 거물, 부패의 화신. 20년 전 그는 뇌물 스캔들로 위기에 처했다. 그때 나는 16살 이민주나 내가 대신 좀 그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학교 컴퓨터로 가짜 거래 기록을 만들었다. 그 결과 나는 청소년 범죄자로 찍혔고 그는 무사히 넘어갔다. 그 비밀이 내 등에 새겨진 문신처럼 따라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군대에 들어갔다. 해군, 특수전 사령부. 그곳에서 나는 제독이 되었다. 비밀리에. 표면상은 평범한 중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국가의 그림자였다. 미국과의 합동작전, 북한 침투, 중국 해커 네트워크 파괴. SAL 팀과의 연락은 그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아니, 알아야 했다. 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중국 로비스트와의 거래를 내가 막았으니까.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비밀 회담. 아버지의 측근이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해군 정보관으로 위장해. 총소리가 울린 밤, 나는 그 로비스트를 저격했다. 증거는 없앴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했다. 내가 한 짓이냐? 그의 눈빛은 독사 같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반격했다. 나를 반역자로 몰아 자신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신문이 계속됐다. 말해. 중국 측과 무슨 거래지? 요원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법, 그의 제국을 부수는 법. 하지만 그때 문이 흔들렸다. 폭발음. 아니, 정밀한 돌입. 검은 헬멧과 방탄복 차림의 그림자들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총구가 요원들을 겨누고 한 명이 무전기로 외쳤다. 타겟 확보. 제동님, 무사하십니까?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제동님. 그들은 나를 풀어주고 수갑을 잘랐다. 리더 격인 남자가 영어로 속삭였다. 에드머렐 김,
Extraction complete. Your fathers play we anticipated it. SAR 팀, 나의 비밀 동맹. 2년 전부터 나는 미 해군과의 합동 프로젝트 섀도우 팍스의 수장이었다. 아버지의 배신은 그들의 레이더에 잡혔다. 그들은 나를 구출한 게 아니라 작전을 시작한 거였다. 우리는 지하 통로로 빠져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다. 아버지의 메시지,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미안하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의 죽음 때도 자살로 위장된 살인. 그녀는 그의 부패를 알았고 나는 그 증인을 대신 없앴다. 19살의 내가. 그 비밀이 나를 제독으로 만든 동력이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끝없는 야망. 다음 날 아침, 나는 인천의 비밀 기지에 도착했다. SAR 팀원들과 브리핑. Your father's tie to a North Korean smuggling ring. He's selling arms through Chinese praxis. We need you to lead the takedown.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았다. 국가적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피어올랐다.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다. 첫 번째 움직임은 미디어였다. 나는 익명으로 아버지의 뇌물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JTBC 뉴스에서 특종이 터졌다. 국회의원 김태준, 중국 로비스트와의 밀착 거래 의혹, 그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됐다. 충격, 부인, 기자회견.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쓰라렸다. 그는 내 아버지였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내 짓이냐?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웃기다. 그는 가족을 팔아넘겼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그의 동맹을 무너뜨리기. 아버지의 측근, 박 실장. 그는 엄마의 죽음에 연루됐다. 나는 그를 유인했다. 강남의 고급 클럽, 위스키 한 잔, 박 실장. 아버지의 비밀을 아시죠? 같이 나누시죠. 그는 웃었다. 젊은 놈이 야심차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날 새벽, 나는 그를 설득했다 아니, 협박했다. 녹음된 대화, 엄마의 죽음 증언. 그는 무너졌다. 미안해. 의원님의 짓이었어. 나는 그를 풀어줬다. 증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격했다. 그는 나를 쫓는 사설 경비대를 보냈다. 서울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SAL의 지원으로 빠져나갔지만 한 팀원이 다쳤다. 제동님, 이건 전쟁입니다. 맞다. 전쟁. 내 안에 어둠이 깨어났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다. 한강변의 그 호저, 내 어린 시절의 감옥. 비가 다시 내리던 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들어와. 우리는 서재에 앉았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의 주름을 비췄다. 왜 그랬어, 아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 엄마. 그녀는 스파이였어. 북한 측 내가 그녀를 죽인 게 아니야. 구한 거지. 그 말은 폭탄이었다. 엄마의 죽음, 자살이 아니었다. 그녀는 첩자. 나는 일어섰다. 거짓말, 하지만 그의 서랍에서 나온 사진 전마와 북한 장군의 합동 사진. 나는 그녀를 위해 복수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배신자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덮었다.
내가 대신 죄를 지는 걸 봤어. 이제 내 차례야. 그만해. 나는 총을 꺼냈다. SAR의 지원 무기. 그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쏘지 마. 우리는 똑같아. 나처럼 되지 마. 그 순간 나는 망설였다. 그는 옳을까? 나는 그의 그림자일 뿐인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경비대.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벽에. 총알이 불꽃을 피웠다. 아빠, 당신의 제국은 끝났어. 끝은 더 깊었다. 다음 날 뉴스에서 아버지가 자살했다. 아니, 자살로 위장된 살인. 그의 편지, 민준아, 내가 날 죽였어. 나는 자유로웠지만 영원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SAR팀은 나를 제독으로 복권시켰다. 하지만 서울의 밤하늘을 볼 때마다 나는 물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